지금 시간이 5시예요. 새벽에 일어나 그 세탁물을 가지고 와서 버블맨 24 그 빨래방에 와서 빨래를 합니다. 세탁기에서는 세탁을 끝내고 지금 건조기로 옮겨 가지고 30분 동안 중온에서 건조를 합니다. 주변의 소리라든가 이런 것을 가늠해 보기 위해서 지금 영상을 찍는 것이죠. 3번 건조기 버블맨 24 빨래방 3번 건조기입니다. 밖에서 보는 거 빨래방 소리가 (25분) (40분) 안쪽에서는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궁금하죠? 안쪽의 상태 지금은 3번 건조기가 돌고 있는데 뒷면으로 소리 전기하고 가스, 요것은 가스가 들어가는 거고 뒷면으로 열이 아주 강하게 나옵니다. 위에 공간에 한 10년 동안 보관할 물건이 있으면 보관을 세탁 빨래방을 할 때 맨 처음 받았던 기계의 여러 사용 설명서라든가 이런 것들이고 이 내부에 어떤 환경으로 되어 있는지를 영상으로 찍어 놔서 혹시라도 있을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체증을 해놓는 거죠. 체증을 해놓는 거. 그래서 점검을 이렇게 이제 가끔 하고 이 안쪽에는 또 공간이 이렇게 있는데 이 공간은 어디다 쓸 수 있는 건지 아주 궁금하죠. 이게 왜 여기에서 거슬리는 것인지에 대해서 지금 시각은 5시 5분 2025년
8월 21일 이제 더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70년 동안 살면서 늘 8월에 하순, 8월이 지나가는 하순에는 가을이 느껴지는 공기가 확연하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그래 밤새 켜놓았던 그 공기 주머니 광고판도 접어놓고 버블맨24 빨래방 안쪽에를 살펴보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시각이 8시 45분. 오늘은 2025년 8월 21일. 사무소에 출근을 해서 컴퓨터를 켜고 컴퓨터를 켜면서 사무소 문을 모두 열어놓고 이제 8월의 하순, 8월 하순 곧 한 일주일 지나면은 이제 열흘 좀 지나야 9월 달이 되죠. 아침에 계속해서 비행기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리죠. 비행기 소리를 들으면서 출근했으니까 부동산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부동산 일이 왜 하기가 싫은지 모르겠어요. 부동산 이 물건 사라, 저 물건 사라 적극적으로 일을 하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죠. 하여튼 창문을 모두 열어놓고 선풍기를 켜고 밖에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 또 비행기가 계속 뜨고 내리는 소리로 소음이 상당하지만 그래도 그런 모든 소음조차도 가만히 들어보면 의미가 있고 또 아름답기까지도 합니다. 소음이 아니고 그 소리를 들어보면 들어볼 만합니다. 봄나라 책 7권 사람의 완성, 봄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제 8권도 결정함으로써 운해군이 감각위주가 되어 감각에 눈을 뜨고 자유자재하게 삶의 신비의 아름다움과 기쁨을 누리는 단계입니다. 제 9권은 사랑의 완성, 행복을 창조하여 누리는 과정을 남들에게 나누고 공유하고 가이드하기 위하여 감각의 언어를 자유자재하게 구사하기 위하여 연마하는 단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삶의 완성 초판 인쇄 2010년 7월 1일 초판 발행 2010년 7월 10일 지은이 원화 유종열 발행인 스무섭 편집 지수연 토지글씨 원화 유종열 요정 김정은 업무담당 이동현 발행처 도서출판 봄나라 등록번호 서울제 300-200 2005-28 등록일 2005년 2월 28일 전화 02765-2848 팩스 02765-2847 홈페이지 봄나라.com 주소 서울 종로구 운리동 65-1 월드오피스텔 904, 905, 906호 온라인 구자 국민은행 828-210469-951 해금 실무서 3만원 ISBN 78-705-7-7-0303 인지생략 이 책은 저자이신 원화 유종열님의 뜻에 따라 인세를 저자에게 전혀 지불하지 않고 전액을 봄나라 운영기금으로 사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책의 내용에 대한 무단복사 및 전제를 금합니다. 잘못된 책은 바꾸어드립니다. 삶의 완성, 생각이 감각을 이기는 삶의 단계에서는 풀이나 나무나 꽃을 보아도 쉽사리 감흥이 일어나지 않는다. 장롱이나 텔레비전이나 컴퓨터를 사용하면서도 스쳐볼 뿐 눈이 초점을 맞추지 않는다. 자기 집이나 방이나 천장이나 마루를 늘상 보면서도 지나치거나 놓친다. 하늘을 쳐다볼 때가 드물고 구름이나 해와 달과 별을 유심히 바라보고 즐기지 못하고 산의 능선과 골짜기와 섬색을 꼼꼼히 살피지 않고 강물이 희부고 흘러가는 전경이나 호수에 있는 물결과 반짝이는 물빛을 눈여겨보지 못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가로수나 건물 간판, 보도블록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하지 않고 금성으로 지나친다. 사원이나 소원이나 성당이나 교회, 궁궐이나 박물관이나 문화회관이나 예술의 전당을 전체적으로 윤곽을 살피고 조각품이나 장식품을 하나하나 빠뜨리지 않고 볼 줄 모른다. 심지어 가족끼리도 매일같이 얼굴을 마주보면서도 명료하게 보지 않는다. 생각이 주도하는 삶의 단계에서는 감각의 눈이 활성화되지 못하여 보면서도 보지 못하고 지나친다. 눈을 뜨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눈을 뜨려면 감각이 생각을 이겨야 한다. 눈을 떠야 하늘과 땅과 사람이 제대로 보여 구경하는 삶이 시작된다. 구경하는 초기 단계에서는 눈이 꽃이나 풀과 나무에게로 가고 다음 단계로 무생물에게로 눈이 가고 마지막 단계로 사람에게로 눈이 간다. 아이들이 떠들면서 장난치는 모습, 지하철에서 눈을 감고 앉아가는 사람들, 팔짱을 끼고 꼭 걸어가는 청춘 남녀, 시장에서 생선을 파는 자갈치 아줌마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들에 나가 일하는 농부들, 배 타고 바다에 나가 고기 잡는 어부들, 사무실에서 일하는 공무원, 은행원,
회사원들, 길거리에서 만나는 무수한 사람들, 그들의 덕분으로 먹고 입고 살아가니 따뜻한 가슴으로 정겹게 바라본다. 사람을 정겹게 바라보는 구경의 단계가 되면 천지 만물이 낱낱이 눈에 들어온다. 구경하는 자는 자기가 창조한 천지 만물을 바라보는 자이고 자기가 운행하는 천지 만물을 지켜보는 자이고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알아차리는 자로서 소우주의 주인인 동시에 대우주의 주인이다. 구경하는 자는 무한하고 영원하다. 구경하는 자는 천지의 창조자이고 운행자이다. 사람이 있어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증거하고 확인한다. 사람이 없는 천지는 빈 껍데기에 불과하다. 우주는 사람 농사를 통하여 창조와 운행의 보람을 추수하려고 한다. 있는 그대로를 보는 진실의 눈, 순한 눈을 뜨게 하여 아름다움을 만끽하도록 하여 우주의 주인의 신경을 누리도록 하는 것이 우주의 섭리이다. 사람을 완성한다는 말은 우주의 창조와 운행을 구경하고 누리는 눈을 뜹니다. 눈을 뜨고 난 다음 천지인 삼재가 다 눈에 들어와야 삶의 완성이다. 삶의 완성이 이루어져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져 우주의 주인이다. 문화 이종열 2010년 6월 8일 차례 일원경님에게, 이원정님에게, 삼원지수님에게, 사원자님에게, 오원대님에게, 육가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칠가르마와 음양, 팔원소님에게 구입자적인 조건부여와 부당적인 조건부여, 10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수행. 11일 2010년 폼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12. 바르게 앉으면 대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일심의장 무심이다. 천하대장 지하회장 인도를 청명한 사람 원보님에게 재료를 동반하는 하나의 변호주와 빛이 나오는 유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19. 병 치유에 대한 성리적 풀이 3일일치 환경 조건에 따라 변하는 컨디션 다스리기. 22. 감각이 생각을 이루도록 하는 심리기 낭독과정. 23. 생각 모드와 감각 모드는 24. 텅빈 여유공간 25. 여유만남 26. 한가와 여유 27. 마음씨 인생 모나리자의 음성 맹물맛 대발이 없는 물감과 영한 감각과 생각 텅빈 가운데 가득함을 범 생각 모드를 감각 모드로 바꾸기 중생을 지도한 늙음의 생활 목숨과 생명 침묵 사람은 무엇인가 40일 바람과 물결 하늘이 명하는 대로함 청천과 붙은 소유와 무소유 적어나는 몸이 숨겨 마리아처럼 아프리카 태양의 이르기까지 육체와 육체 합의 깨달음 명체 50일 파고 들어간다는 것은 이산 철벽을 뚫는 것 봄나라 공부의 순서, 봄과 감각에 대한 개념 정리, 합일의 공덕, 생각의 부정적인 측면, 안의 어두움을 밝히자 암흑의 하늘과 공명의 하늘, 안과 밖을 동시에 본다는 것은 앞과 뒤와 안과 밖의 문제, 60일 봄나라 수행법, 몸 돌아봄 수행, 몸을 다스리고 그리고
오감과 영감, 경계에서 다스린 꿈에서 깨어나자 공성과 영성, 진참회를 하고 나면 편해지기를 바라는 꿈을 깨자 자기를 보지 않을 때와 보일 때 70일 무기공과 진공, 불화범 수행으로 나가지 못하는 까닭 정성을 들여야 삶의 보람을 맛본다. 900일째 불화범 수행에 가자 구경꾼이 됩시다. 일과 휴식, 몸과 마음을 다스린다는 것은 정신이 들거나며 부여받지 않는 구경각, 정신 다음은 그럼 80일 공부는 왜 하는가? 해외에서 중급으로 흐린 눈과 선명한 눈, 몸과 마음을 그리고 특히 감각의 분열과 오감의 분열, 생각이 들어가는 분해의 구조, 감각과 생각의 분원, 생각이 감각을 누리고 있는 상태란 감각이 생각을 누립니다.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자.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켜. 창문을 닫고 에어컨을 켠다. 창문을 모두 닫고 에어컨을 켜고 1시간쯤 책을 낭독합니다. 오늘은 봄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봄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90일 지구는 우주의 오아시스다. 두뇌, 가슴배, 하단전의 점을 찍는 것은 진단, 처방, 치유, 진실이란 무엇인가? 눈을 뜨면 봄나라다. 겨울게 대하여 하루의 생활, 다이어트에 대하여 꾸미는 것이 꿈이다. 봄 100일 성형수술 봄나라 낭독학교 설립취지 여행 삶은 구경이다. 구경하는 삶은 본질과 현상의 아우름이다. 우주관, 세계관, 인생관의 정립, 구경한다는 것은 삶의 완성. 삶의 완성. 봄나라 책 8번째 책이 삶의 완성입니다. 봄나라 책은 지식이나 정보를 쌓기 위해서 읽을 수 있는 책이 아니고 기운, 그 사람에게 내재된 기운을 양성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서 책 읽기 낭독,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읽는 그 소리를 자기 귀로 듣습니다. 정확하게 보고 입으로 발음을 정확하게 하고 생각이 일어나고 머물고 사라질 때 그 생각을 묘사해서 그 생각을 글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힘을 기른다. 진정성과 집중력을 기르는 훈련의 하나로서 봄나라 책 읽기가 있습니다. 삶의 완성. 봄나라. 봄일 원경님에게 20대부터 시작된 그리움과 사랑의 갈구와 추구로 인하여 막연하게 남아 일찍부터 도를 추구해온 한평생이었습니다.
인연에 따라 정력 김일구 선생의 문중에 들어가 계룡산 생활을 통하여 이 박사와 송 선생이라는 양대 산맥을 통하여 태도가 이 나라에서 투동된다는 신념을 배우고 특히나 송 선생의 예언을 들은 증인이셨습니다. 그 이후에도 도를 추구하는 행각은 줄기차게 진행되어 단학이나 마음 수련을 비롯하여 아바타 등의 코스를 밟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원상 선생의 소개로 범나라 초창기 멤버가 되어 온 6, 7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동안 책이 7권이나 나오는 세월 동안 아들인 원자와 며느리인 원정까지 대동하여 범나라를 지켜오셨습니다. 원경님이 없었다면 범나라가 투동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이제 원경님은 범나라 공부에 대한 개념 정리와 섭리에 달통하셨습니다. 하늘은 애고를 성숙시키어 하늘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 병고와 경제 문제를 통하여 역사합니다. 통빔의 점을 찍어 하늘사람이 되어 지수와 풍으로부터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가 되면 하늘은 더 이상 병고나 경제 문제를 통해 압박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그러한 문제가 코앞에 닥쳐 풀리지 않고 있다는 것은 공부가 완성되지 않았다는 증자인 것입니다. 구체적인 나이로 말하면 70객을 바라보는 노년에 해당합니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제로부터 단박 벗어나야 해결의 실마리가 풀립니다. 다행히 빛을 거두어들여 한 점으로 모으고 다시 없고 없는 캄캄한 하늘을 여니 새로운 활기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항상 마음을 두은 상태를 견제하는 일이 도를 완성하는 일인 동시에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캄캄한 하늘로 들어가는 것이 곧 환한 하늘을 여는 일입니다. 이 중대한 국면을 맞아 명함운행을 잡아돌리는 운행을 통하여 창조에 가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붙으시면 범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시점이 다가올 것입니다. 일을 하되 외부적인 사항에 끌리지 마시고 튕김을 일고만은 뿌리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틈틈이 범나라 책을 읽고 내적인 체험을 연마하시기 바랍니다. 대도를 성취하고 대도를 신앙하기 위해 군생에 오신 원경님, 범나라 건설을 위해 오신 원경님 참으로 희유한 인연입니다. 대도인을 만들기 위하여 하늘이 주는 시련을 슬기롭게 대처하여 가정을 수호하고 봄나라를 건설합시다. 원경님의 앞날에 하늘의 가호가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봄이 원정님에게 원정님은 공부 안 하는 농땡이로 전교 1등을 하고 서울대학교 약도에 들어간 천재입니다. 전생의 공부로 인하여 약사로 나간다거나 약학자가 될 생각은 희미해지고 있던 차에 원자님을 만나고 원경님을 만나 책을 30권 읽고 범나라에 오라는 말을 듣고 3권도 읽지 않고 혼자서 범나라를 찾아왔습니다. 오자마자 스스로 책 제작에 달려들어 범나라 책 제1권부터 제2권, 제3권까지 책을 만들어내어 범나라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 이후 원자님과 결혼식을 제2권 출판 기념의 날 센터에서 범나라식으로 올리고 아들을 낳아 육아에 집념하는 틈틈이 사무국 일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범나라 최초로 본과 생각의 갈라치기에 대한 질문을 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범나라에 옮기도 사년이 되어 올해 30이 되었습니다. 본인 스스로 범나라에 가서 많이 똑똑해졌다는 고백을 할 정도이고 범나라 최초 가이드로 일취월장하고 있어 마음 든든한 바 있습니다. 원정님이 범나라에 온 것은 범나라 건설을 하기 위한 하늘의 구도입니다. 원자님을 만나고
민경님을 통해 금나라와 연결된 것은 도저히 생각으로는 풀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소극적이던 원장님이 차차 법 공부에 관심을 갖게 되고 이제는 누구보다 열심히 공부에 임하게 된 것도 부인인 원장님의 운덕이 아닌가 합니다. 빚은 입자인 동시에 파장입니다. 입자에 대한 이해력은 충분한데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력만 더한다면 두뇌가 가슴과 통하고 기회단전인 하단전에 점을 찍으면 하늘에 태양이 뜬 것 같이 될 것입니다. 입자적인 측면에 능통하기에 농땡이 기질이 생겼는데 파장에 대한 공부가 있다는 것을 알아 용맹정진하는 길로 선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행주자와 어묵 동정의 일상생활 가운데 텅김이 여여부동한 추구법님이 되어 후천세계 건설에 이바지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하늘의 뜻이 지상에서 이루어질 만반의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정님 만나서 참으로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봄삼 원지수님에게 나이 30에 다음에 올린 카페를 통해 봄나라에 온 이후 3번 탈퇴하고 4번 가입한 신기록의 소유자입니다. 봄나라에 와서 가장 많은 질문을 한 사람이었고 지금도 채팅을 통하여 가장 많은 탁말을 시도하는 사람입니다. 한국 외국어대학 시절에는 부전공으로 철학을 선택할 정도로 은연중 도예싹을 보인 바 있습니다. 봄나라가 사무국이 생기자 봄나라 제4권 혹은 6권을 만들었고 지금 제7권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은 봄나라 홈페이지를 맡아 제작하고 관리하면서 봄나라에서 두 번째 가이드법님으로 책읽기 수련회를 이끌고 있습니다. 원지수님은 특히나 자네의 분석력이 날카롭고 봄나라 홈페이지에 가장 오래 머무는 집념의 사람입니다. 지난해 100일 정진도 원지수님의 제창에 의해 이루어졌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책읽기 600독 정진도 원지수님의 자발적 실천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봄나라에 온 지 4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사무국에 들어와서 공부와 일에 쏟은 열정은 가히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강력합니다. 공부의 정도로 말하여도 승리의 달통함은 물론이고 직문익답의 실력도 상당한 수준이고 단지 파장에 대한 감각, 감상의 능력이 미진하였으나 오늘 책읽기 가이드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내고의 마지막 거부와 저항을 확연히 깨달아 파장을 감각형으로 대범으로 텅김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단계에 진입하였습니다. 앞으로 그간 쌓인 카르마를 단박 녹여 습관적인 언행의 굴레를 벗어나 항상 깨어있는 텅김의 생활, 밀범의 생활을 통한 하늘사람으로 거듭남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봄나라에 와서 보여준 공부와 일에 대한 일편단심, 집념으로 볼 때 원주스님은 후천세계 건설하기 위하여 하늘이 선정한 분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날카로움도 부드럽고 둥그러져 가고 있습니다. 단출한 몸으로 과거의 모든 인연을 뒤로하고 봄나라 건설을 위하여 공부와 일에 생애를 바쳐 인류를 구원하는 거룩한 사도가 되어주기 바랍니다. 원주스님이 있어 든든합니다. 원주스님이 있어 희망이 보입니다. 범사 원자님에게 원자님은 사무국에서 동영상 촬영과 책 판매 대금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들어와서
책읽기의 소리와 운율이 제자리를 잡았고 이제 남은 것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는 일만 남았습니다. 글자를 틀린다는 것은 일심이 중간에 끊어지는 현상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이것은 의식 수준의 정도가 그대로 반영되는 현상입니다. 그러므로 공부하고 일하는데도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의 부족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이 본인의 의식 수준인 동시에 업장입니다. 처음 마음먹은 것을 시간이 경과하면서 잊어먹어서 일이 완지하지 못하고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추진력입니다. 진정성과 집중력입니다.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집중력과 추진력입니다. 여기에 진정성과 집중력, 공부나 일에 있어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은 진정성과 집중력입니다. 도에 있어서 성공을 거두는 것은 이해만으로서는 불가합니다. 꾸준하게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있는 사람이라야 성공합니다. 도에 대해서 글과 말로 명료하게 설명하고 해석하는 것만으로 그쳐서는 예고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예고가 떨어지려면 책을 통한 내적 체험을 몸소 겪어보는 치열함이 꾸준하게 지속되어야 합니다. 할까 말까를 하는 것으로 하나로 뭉쳐 간단없이 밀고 나갈 때 일심이 길러지고 업장이 소멸되어 있고 무심자리를 맞이하여 본심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상천 다리를 놓는 사명을 타고난 원경님의 아들로 태어나 원정님을 원경님에게 지배하고 원경님이 원정님으로 하여금 봄나라에 와서 가이드범님으로 활약하도록 만든 공덕에 힘입어 봄 공부의 길에 접어든 지금 부단한 책읽기 수행을 통하여 대도를 성취하여 주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본무 원대님에게 봄나라에 온 지는 2007년 1월에 왔으니 이제 2년 10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월드 동료였던 원가님의 소개로 와서 바로 사무국 법님으로 일하면서 공부한 세월이었습니다. 현재는 명상센터 격리 일을 맡아하면서 사무실 일을 매일같이 지키면서 홍보 업무를 주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목요 감각개발에 나오는 원소님과는 부부지간이 됩니다. 그동안 공부 열심히 하여 본 공부에 물리가 터졌고 글도 조리강령이 분명해졌습니다. 확고한 결심이 있어서 봄나라 건설에 생애를 바치는 일꾼으로 성장하였습니다. 남은 공부는 본심을 늘 범으로 능소능대한 능력을 더욱 연마하여 환한 표정으로 분위기를 주도하고 유신할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사람에게
관심과 정감을 담은 목소리를 수렵 꽉 막히고 냉랭한 사람들에게 접근하고 소통하여 화기애애하게 만들 수 있는 실력의 배양에 힘을 쓴다면 본인의 공부는 물론 꿈나라 일꾼으로 손색이 없을 것입니다. 어린 시절부터 홍익인간 이와 세계를 꿈꾸던 원대님이 꿈나라에 온 것은 꿈나라를 건설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함입니다. 동민이 유경의 범공부 잘 시켜 사람으로 완성하는 가정의 군부기를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대가 있어 든든합니다. 법률 까르마에 의한 운명의 결정. 어느 부부의 까르마에 의한 이혼의 과정을 진단한다. 남편은 남자이면서 여성적인 까르마가 강하여 아내에게 기대는 편집증이 심하고 아내는 여자이면서 남성적인 까르마가 강하여 상호 보완적인 까르마 법칙에 의해 서로 끌림 현상으로 부부가 되었다. 20여 년을 그렇게 뒤바뀐 역할로 부부 생활을 하다가 보니 아내는 이제 더 이상 남자 역할이 지겨워져 자기도 여성으로 돌아가 남편에게 기대고 의지하며 사는 여성 자리를 찾고 싶어졌다. 그러던 중 자기를 이끌어줄 것으로 비유되는 적극적인 남자를 만나며 여성 역할을 하며 살고 싶은 간절한 열망을 실현시킬 찬스를 맞아 이혼을 하였다.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경제적인 안정 그리고 사람 좋아 보이는 남편과 이혼이 주위 사람들은 못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이러한 두 사람의 까르마에 의해 만나고 헤어지는 원인이 있었던 것이다. 세상살이는 대부분 이러한 카르마에 따라 인간관계가 성립된다. 카르마는 에고로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는 끌림의 법칙에 의해 돌아간다. 아내가 택한 길 역시 까르마이므로 그것이 충족되고 나도 또 다른 불만은 남는다. 남편 역시 아내에게 의존하고 기대는 편집증을 극복하여 홀로서지 못하는 이상 새로운 아내를 맞이하여도 결과는 마찬가지로 윤회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윤회를 벗어나려면 공부를 하여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자기의 까르마를 소멸시키지 못하는 한 상대를 아무리 바꾸어도 같은 결과가 되풀이될 뿐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고난을 당하여 자기의 카르마를 소멸시켜 텅 빈으로 홀로 설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될 때 자기 홀로 설 수 있을 때 결혼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봄칠 카르마와 운명. 나는 남자이다. 나는 여자이다. 라는 의식은 본연의 자기에 대한 의식이 아닙니다. 본연의 자기는 텅 빈입니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텅빔입니다. 이 텅빔은 완전 무결함으로 부족함이 없어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자기를 남자나 혹은 여자로 여기는 자의식은 현상의 자기인지라 현상의 자기란 몸과 물질을 자기로 하는 카르마에 의하여 사람이나 물질에 끌리게 됩니다. 그러한 상태에서는 어변에 그달려 살아가는 패턴을 되풀이하는 윤회를 면치 못합니다. 윤회를 벗어나려면 텅빔이 나라는 의식으로 전환하여야 합니다. 텅빔에서는 부족함이 없는지라 사람이나 물질에게 이끌리지 않아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텅빔은 완전 무결한지라 심심하지도 않고 욕심도 일어나지 않으므로 사람에게 기대거나 물질에 끌리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천업, 만업을 돌파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에 끌리지 않고 주체적으로 음양을 다스리고 부리고 씁니다. 업이란 사람이나 물질에 대한 끌림 현상입니다. 이 끌림 현상이 발생하는 순간 깨달아 텅비어 텅빔으로 돌아가 완전 무결성인 본연의 자기를 보존하고 유지합니다. 텅빔이 보존되고 유지될 때는
남성, 여성이 태극을 이루는지라 음양의 조화와 균형이 있으므로 남성이나 여성을 추구하는 병리적인 까르마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사람입니다. 사람이란 평빈 그 자체입니다. 텅빔에 입각하여 살 때 저절로 남자는 남자다움이 발현되고 여자는 여자다움이 발현됩니다. 원소님에게 에어컨을 켰고 선풍기는 끄고 에어컨에서도 소리는 난다. 에어컨에서도 잡음은 있다. 한 5분쯤 있다가 에어컨을 꺼보자. 08 원소님에게 12월 24일 목요감각 개발 과정에서 원소님이 자기의 성질에 대해서 고백하였습니다. 자기는 늘 소극적이라 남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고 봄나라 일이든 다른 일이든 자기의 문제로 여겨지지 않고 남의 일로 방관자적인 태도와 자세로 임하게 된다고 토론하십니다. 원소님의 까르마는 여성으로서 여성성이 강하고 남성성이 아주 미약한 성질기들 체질의 술자입니다. 그 모든 것은 자기가 알게 모르게 음기운이 좋아서 선택하여 훈숙한 결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음기운이란 고유하고 안정적이며 소극적입니다. 긍정적으로 말하면 자기의 주의 주장 대신에 남의 주의 주장을 존중하고 따름으로써 순하고 타협적이며 조신한 느낌을 줍니다. 부정적으로 말하면 자기가 나서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할 경우에도 그렇지 못함으로 답답한 느낌을 줍니다. 인간 본연의 성품은 텅 빈으로써 음양을 초월하는 동시에 음과 양의 균형과 조화로움 그 자체입니다. 텅 빔에서 보면 고요하고 부동하며 포용하는 무심의 음기운과 뚜렷하게 비치는 동하고 날카로운 일심의 양기운이 어울려 태극으로 둥둥 나여 먼저 무결하고 원망부족합니다. 텅 빔을 깨달은 사람은 음기운을 쓸 경우 원수님처럼 자기의 주의 주장을 내세우지 않고 남의 주의 주장에 따라주는 언행을 구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소님의 경우는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여 구사하는 것이 아니고 업력에 이끌리는 부자유한 행동인 반면 텅빔을 중득한 사람은 필요에 의해 음의 기운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점이 다릅니다. 텅빔을 중득한 사람은 적극적이고 주도적으로 양기운 부렸으려면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원수님의 경우는 양기운을 발휘할 수 없다는 점이 다릅니다. 원소님이 타고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려면 본인의 자기의 성품인 텅빔을 깨닫는 수밖에 없습니다. 텅빔이라야 무심한 가운데 일심의 힘을 구사할 수 있습니다. 무심자리는 음기운이고 일심자리는 양기운이기 때문입니다. 원소님의 경우는 음중, 음으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 역시 치우침입니다. 양중양은 남성적인 성질기들 체질이 강하여 여성적인 고요함과 순함을 결여합니다. 그러므로 음양이 조화로운 음중양, 양중음이 둥둥한 텅빔의 성품을 깨달아 증득하여야 치우치지 않고 절도에 맞는 알맞는 언행이 구사될 수 있습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에 치우침이 없는 텅빈 완전 무결성입니다. 원수님의 경우는 텅빔을 늘봄으로 일심의 양기운을 형성함으로써 치우침 현상을 고쳐 균형과 조화를 잡아 원만구독한 성질, 기질, 체질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도를 닦아 도를 통하여야 음양의 치우친 성질, 기질, 체질을 바꾸어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잡아 자기의 운명을 뜯어고칠 수 있습니다. 원소님, 금나라 책 7권 부지런히 읽어 텅빔을 깨달아 텅빔을 일범하는 생활을 통하여
일심을 양성하여 음양을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거듭난 사람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장적인 조건부여, 카르마란 본연의 자기인 통빈, 영성, 완전 무결성을 깨닫지 못하여 시공간에 한계에 지어진 몸과 마음을 자기로 알고 있는 깨닫지 못한 사람이 조건부여에서 조건반사를 일으켜 생각이나 감정의 유혹에 이끌리고 욕심에 이끌리는 원인이다. 입자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되면 사상이나 이데올로기의 노예가 되어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라고 하는 조건부여가 되어 신념화가 되면 자기의 신념과 의견을 달리하는 사람과 기득갈등 투쟁이라고 하는 분열이 벌어집니다. 율법주의자들이나 빨갱이가 이에 해당한다. 파당적인 측면에서 조건부여가 된다는 것은 음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자기의 부족함을 보완하고자 양기운에게 이끌리고 양기운으로 기울어지면 음기운으로 이끌리는 카르마가 된다. 음기운이란 고요하고 부드러우며 소극적인 파당을 내고 양기운이란 뚜렷하고 거칠고 적극적인 파당을 낸다. 대부분의 사람들의 인간관계, 남녀관계가 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양자 간의 만남은 파장을 보고 서로 이끌리는 카르마가 형성된다. 그러나 상호 보완적인 목적으로 만나지만 어디까지나 자기 자신은 반쪽에 지나지 않으므로 자족하지 못하여 불평과 불만이 야기되고 만다. 상대에게 의존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서는 불과하다. 상대에게 의존하는 방식을 버리고 스스로 문제 해결을 하는 것이 내면의 길로서 홀로 서는 길이다. 은상의 자기를 넘어서 본연의 자기를 찾는 길로 나간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을 초월한 가운데 음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 무결성으로 통비입니다. 본연의 자기는 음양을 초월한 가운데 음양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완전 무결성으로 통비입니다. 이 통빔을 깨달아 늘봄하여야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당적인 조건부여로부터 자유로워서 업력으로부터 벗어난다. 입자적인 조건부여와 파당적인 조건부여로부터 자유로워서 업력으로부터 벗어난다. 봄십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수행,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수행. 텅 빈 무심을 가만히 두고 보면 경계를 따라 흐트러지기 마련이다. 텅 빈 무심의 거울을 들여다보다가 흐트러지는 즉시 하나로 모으는 일심의 공력을 들여야 무심이 보존되고 유지된다. 둘로 번어지는 생각의 유연성을 하나로 모으는 내공을 들이지 않으면 무심은 무너지고 만다. 무심이 무너지면 태도를 이탈하여 몸에는 바이러스가 붙고 마음에는 본능망상이라고 하는 귀신이 붙는다. 무심은 둘을 하나로 만들 때 둥근 원이 되어 끝없이 돌아간다. 일심무심이 될 때 무한하고 영원하여 완전 무결하고 완전 원망무도하다. 보는 자, 보이는 자, 전념과 후념, 선악과 시비로 흐트러지는 두 마음을 일심으로 만들 때 무심이 종속하여 대도가 운행된다. 무심이라고 하는 본질로 돌아가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고 본질이 현상을 굴리기 위해서도 일심이 필요하다. 일심은 둘로 분열되어 흐트러지는 마음을 하나로 모아 무한하고 영원한 무심, 음성, 영성, 정신을
봄 10일 2010년 봄나라 수행의 두 가지 당부사항. 행주좌와의 네 가지 유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좌입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허리를 똑바로 세우고 턱을 잡아당기고 부자 자세로 앉는 버릇을 들입시다.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를 똑바로 세우는 자세를 견지합시다. 바르다는 말은 한문으로 바를 정자에 해당합니다. 바를 정자는 하나에 갇혀 있음입니다. 하나가 확립되면 수와 음량이 상생으로 돌아가 수승화 광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져 수족이 따뜻해지고 머리가 텅 빈 가운데 서늘해져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 몸병 마음병이 다스려져 생기와 활기에 넘치게 됩니다. 바르게 앉는 버릇을 들이기만 하면 심신이 건강해집니다. 또 한 가지는 평소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는 버릇을 들입시다. 말하는 입과 가장 가까운 것이 귀인데 우리는 자기의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귀머거리 신세입니다. 자기의 말소리를 들으면서 말하겠다는 옵션을 걸면 즉시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일부분밖에 들리지 않지만 자꾸만 해버릇하면 차차 자기의 말소리를 완전히 들으면서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올 한 해 자기 말소리 들으면서 말하는 연습 부지기수로 하여 귀머거리를 고치기만 하는 텅빈 가운데 입심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부유하고 뚜렷한 정신력의 소유자가 될 것입니다. 무심일심을 갖춘 본성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집중력이 개발된 출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잡념이 없어서 편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 말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2010년 새해를 맞아 이상 두 가지를 수행 중점사항으로 공부하는 바이오니 모두들 힘써 노력하여 대도를 성취합시다. 봄십이 바르게 앉으면 대도가 이루어진다는 신념이 있어야 바르게 앉으면 정신이 고요하고 뚜렷하여 집중력이 발휘된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한다. 몸은 바르게 앉아 있으면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마음이 흐트러져 마음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 집중력이 발휘되지 않는다. 바르게 앉는다는 것은 마음이 이미 하나이기 때문에 몸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이때 마음이 부정적인 한 생각을 내면 마음이 흐트러지면서 몸의 자세도 무너져 입심 집중력이 유지되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으므로 바른 자세에서 마음과 몸이 하나가 되는 진리마저도 거부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르게 앉는 순간 즉각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는 확고한 믿음만 지니면 음양 수화의 기운이 하나로 돌아가 몸병, 마음병이 즉시 낫는다. 여기에 한 번이라도 실행하여 효과를 확인하면 일상생활 가운데 하지 말라고 해도 바르게 앉는 자세를 견지하여 편안하고 똑똑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간단한 법을 알아서 실천하기만 하면 대도를 이탈하지 않고 대도가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진리는 간단하다. 이 간단한 진리를 실천하는 것이 사람의 몫이다. 봄 13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일심이자 일심이다.
허리를 곧고 바르게 펴는 것이 일심이자 무심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면 일심이 이루어져 몸에 들어갔던 힘이 빠지고 마음이 텅 비어져 무심이 확립되어 일심 무심이 이루어진다. 일심 무심이 이루어지면 정신이 들어 고요하고 뚜렷해진다. 정신이 들면 물기운이 아래로 내려가 그 불기운이 위로 치솟아 음양에 갈리어 만나지 못하던 것이 아래로 내려온 물기운을 위로 올리고 위로 오른 불기운을 아래로 내리게 되어 물기운과 불기운이 하나로 만나 원이 형성되면서 무중으로 돌아가 대도를 이탈하여 병고가 생긴 것이 대도가 해져 치유가 이루어지면서 몸과 마음이 건강해진다. 이것이 사람에게 내재된 능력이다. 이 능력은 일심의 공을 들임으로써 드디어 발현된다. 일심이란 몸과 마음을 하나로 만드는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이 즉각 이루어진다. 허리를 바르게 펴는 자세를 통하여 일심무심을 즉각 깨닫는 감각의 능력, 구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봄14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 고요하고 뚜렷하다는 말은 정신을 이름이고 무심일심을 뜻하고 진공유유를 말하고 일심의 능력에 따라 각자의 정신력이 결정된다. 수행은 일심을 양성하는 삶의 과정이다. 허리를 바르게 펴고 앉는 것이 일심 양성의 기본이다. 일심이 어느 정도 가동되면 수승화가 이루어져 머리가 서늘해지고 수족이 따뜻해지면서 마음은 고요하고 편해진다. 여기서는 단지 고요하고 편할 따름이지 여기 충천나는 후연지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한 곱이 더 넘어가야 하므로 여기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 그러므로 고요한 데 만족하지 말고 뚜렷한 일심의 축을 더욱 다잡아 젖먹던 힘까지 기울여 천하 대장군 지하 여장군이 되어야 한다. 봄15 이목이 총명한 사람 이목이 총명한 사람 고요한 무심에 기합하려면 백회로 전기를 모아 양쪽 귀로 연결하여 들으면 되고 뚜렷한 일심을 발현하려면 인당으로 전기를 모아 양쪽 눈으로 통하게 하여 보면 된다. 이렇게 하면 고요하고 뚜렷한 정신이 차려지고 정신이 든다. 고요한 무심의 힘으로 몸병을 고치고 뚜렷한 일심의 힘으로 마음병을 고친다. 이러한 능력을 자유자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면 이목이 총명한 사람이다. 봄16 원보님에게 봄나라와 인연을 맺은 지 3여년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제는 철이 들어 모든 책임을 자기가 지는 생활태도로 전환하여 모든 대인관계가 원만해지고 사치와 허영의 마음이 사라져 돈에 대한 욕심조차 사라지니 마음 부자가 되었습니다. 가까운 지인들에게 늘상 입버릇처럼 하던 공부하라는 권고의 말조차 집착이 떨어져 자연스럽게 하지 않는 정도까지 되었습니다. 글쓰는 실력으로 보나 말하는 솜씨로 보나 대학 졸업한 사람들에게 조금도 미치지 않고 오히려 능가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서산에서 꾸준하게 센터를 왕래하면서 드린 공덕이 수료를 거두어 봄나라 가이드까지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일은 텅 비움을 늘 보므로 일심을 더욱 성장하여 이 충천하는 후연제기를 기르는 일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아드님과의 책읽기 가이드로 아드님에게 책읽기 실력을 배양하여 공부 잘하는 아들로 만드는 일입니다. 아드님에게 본성을 찾아주는 일이야말로 원본님이 가이드로 제일 먼저 해야 할 과제입니다. 여기에 성공하여야 할 사명이 원본님에게 주어진 사명인 동시에 봄나라를 반석 위에 올릴 수 있는 계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수신제가 지구평천하를 보여줄 사명이 원본님의 어깨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주제하시기 바랍니다. 봄나라의 보배 원본님, 그대를 만나 행복합니다. 그대만 생각하면 참으로 흐뭇합니다. 봄 17 제로를 동반한 하나의 삶. 제로를 동반한 하나의 삶. 나란 하나이다. 소아도 하나이고 대아도 하나이다. 소아는 제로가 없는 하나이고 대아는 제로가 있는 하나이다. 소아는 제로가 없는 하나이고 대아는 제로가 있는 하나이다. 소아는 무심을 동반하지 않은 일심 집중이고 대아는 무심을 동반한 일심 집중이다. 무심은 천지의 진리이고 일심은 사람의 삶이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도이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도이다.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이다. 소아는 사심이고 대아는 공심이다. 소아가 사라져야 대아로 거듭난다. 소아를 고집하면서 살 자유의지가 사람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소아를 부르겠다는 선택과 결단이 있어야 대아로 거듭날 수 있다. 대아로 거듭나면 영적인 문제로 경제 문제, 교육 문제, 질병 문제를 해결하여 자유평화 행복을 누리는 사람다운 사람이 된다.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한다. 봄 18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의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에너지와 빛이 나오는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자. 텅 빈 무심의 일심의 코드를 꽂으면 에너지와 빛이 나와 에너지는 몸을 온전하게 하고 빛은 마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텅 빈 무심은 진공이라고 부르지만 일심의 범위 서면 에너지가 나오고 빛이 나온다. 텅 빈 무심을 대자연의 도라고 하면 일심, 봄은 사람의 도이다. 사람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야 사람다운 삶이 된다. 그러므로 무심일심이 천지인 삼합이다. 소아적인 중생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지 못하고 분리된 불완전하고 치우친 삶이므로 몸병, 마음병을 앓으면서 사는 중생의 삶이요. 대화적인 도인의 삶은 대자연의 도와 통하여 조화와 균형이 맞는 완전무결한 도인의 삶이다. 재생명리가 보물이 아니라 에너지와 빛이 진정한 보물이므로 재생명리는 빈 껍데기이고 에너지와 빛이 소갈이다.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것은 보물을 찾기 위함이다. 무심의 보물을 찾아 일심의 힘으로 통하고 수용하여야 소원 성취이고 만사의 통이다. 이것이 진정한 신통력이다. 봄 19 병의 치유에 대한 성리적 풀이. 병의 치유에 대한 성리적 풀이. 인간의 집단의식은 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식이다. 병이 없어야 건강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유기체는 병이 있으므로 몸을 강건하게 하는 존재 요인이다. 일심 이전에는 음양이 대립갈등 투쟁하는 이원성이므로 병은 없어야 할 존재로 간주한다. 일심이 되면 병이 있다와 없다를 거느리고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아픔과 아프지 않음에 끄달리지 않는 것이 병에 대한 치유가 행해집니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아픔과 아프지 않음이 공존하여 아픔에 끄달리지 않아서 아픔을 수용하여 아프다는 거부와 저항의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 아픔과 아프지 않음을 초월하여 병에 대한 치유가 이루어진다. 일심이 이루어지면 무심과 연결되어 에너지와 빛의 원천에 코드를 꽂은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음양 쌍쌍이 되어 몸은 에너지로 기혈의 순환이 왕성해지고 마음은 빛으로 충만하여 생기와 활기와 밝음이 표정과 소리에 그대로 나타나 무기력하거나 어두운 주위 사람들에게 빛과 에너지가 되어 넘친다. 도가 자기의 몸과 마음에서 이루어져야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천하를 구제하는 신통력을 발휘한다. 병과 바이러스는 몹쓸 존재가 아니라 병과 바이러스가 존재하므로 우리를 존재케 하는 고마운 존재라고 하는 인식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일심이 되어 무심과 통하고 보면 이러한 사실을 당장 인정하게 될 것이다. 아프지 않으면 일심 공부할 사람이 없으니 한 사람도 없으니 아픔의 공덕이 참으로 지대하다. 봄 23일째 둘은 생각의 이원성, 임으로 음양상극으로 대립갈등이 벌어진다. 하나가 되어야 음양상생으로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하나가 되고 보면 제로와 음양이 조화와 균형을 이룬다. 그러므로 둘이 하나로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하나는 제로와 음양의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결국 둘이 하나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음양 둘이 하나이고 하나가 제로와 어울려 음양을 이루므로 둘 하나 제로가 된다. 제로는 하나와 어울려 음양의 짝을 이루고 하나도 음양으로 짝을 이룬다. 이것이 정신, 영성, 본태양의 구조다. 이것이 존재의 본질인 동시에 현상의 모습이기도 하다. 무형한 본질이 그러함으로 유형한 거슬림을 시비 선악도 이와 같은 이치로 전개됐다. 대는 전체성으로 잠재된 의미라면 소는 부분성임으로 드러난 양이다. 이는 한정된 모습임의 양이고 무는 바탕인지라 한다. 시는 순함이므로 음이고 비는 거슬림인지라 양이고 선은 파장이 일어나지 않으므로 음이고 악은 파장이 일어나는지라 양이다. 음양이 공존하는 조화와 균형을 보면 일심무심이 짝을 이루어 둘 다 살려 삶은 사랑과 자비가 된다. 음양이 짝이 되어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 원망부족하고 지고무사함이 발로된다. 이러한 진리의 모습을 도면으로 나타낸 것이 우리나라 태극기이다. 태극기는 존재의 진실을 여실하게 표현하고 있다. 2, 1, 0, 0, 1, 2 이것이 삼위일체로서 진리의 구도이다. 둘이 하나가 되고 하나마저 제로가 되는 것, 제로가 하나로 나타나고 하나가 둘로 갈라지는 것, 이것이 삼위일체이고 진리의 구조이다. 한 시간 동안 낭독을 했어요. 한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오전에 1시간 동안 책 읽기를 함으로써
삶의 완성 1에서 삶의 완성 1에서 20까지 이렇게 이제 그 책을 읽은 진도를 잘 표시해서 금나라 책 8권이지. 금나라 책 8권 삶의 완성 1에서 20까지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그